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설이 끝나고 2월이 끝나면 바로 3월, 또 학기가 시작된 학교도 있고, 또 새롭게 학기가 시작될 학교도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우리 고1, 고2, 고3 학생들, 또 재수생 학생들까지 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 또 해외고 대상으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연구 설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연휴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시간을 내서 학부모님과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서울대학교 학종 평가 기준 공유하면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이 평가를 IB나 AP 영역으로 넣어서 연구 설계를 통해서 생계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안내서, 인재상 평가 기준, 준비 팁 총망라, 이 지금 신문의 기사를 좀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만 좀 짚어드릴 거예요. 이게 공유된 문서고 또 신문에 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입시를 위한 공부 아닌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종 수시의 어떤 흐름을 잘 지켜보면 우리 국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흐름을 잘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지역의사제가 이렇게 거의 매년 400명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만큼 잘 준비를 해야겠고 앞으로 2028학년도, 2029학년도 쭉쭉쭉 올라갈수록 생계부를 근간으로 한 수시의 메커니즘은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이제는 지울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종, 수시의 연구 설계라는 걸 통해서 국제학교 학생들, 해외 학생들, 우리 국내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표 대학의 학종 입시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논리 구조를 성장시키는 공부죠. 또 볼게요. 그다음에 서울대학종 정량화가 수치 아닌 하나의 인격체 완성이다. 그럼 오늘 제가 오늘서부터 쭉 시리즈를 통해서 몇 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의 연구 설계가 왜 중요하냐? 선생님, 설계를 하면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설계는 어떤 설계냐? 서울대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대 학종 정량화된 수치 아닌 하나의 인격체를 평가하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2026학년 이후부터의 평가 기준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와 학업 외 소양이 중요하고요. 쭉 볼게요. 키워드만. 학업 역량은 성적, 세특, 창체, 행특 등 고교 3년간 활동을 정성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학업 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과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학업의 소양에 리더십, 공동체 의식의 책임감 등을 확인하겠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서류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설명과 평가 기준을 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계부 안에 있는 내용을 제시문 면접에 녹여서 자기의 논리 구조의 생각으로 어떻게 제시문 면접에 의대가 됐던 생명공학이 됐던 그 다음에 뭐 인문학 계열이 됐던 경영학 계열이 됐던 카이스트 공대 계열이 됐던 어떻게 제시문에 녹여서 자기의 생각의 논리 구조를 생계부 안에서 논리 구조를 연습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냐. 적용시키는 문제고요. 서류 기반 면접 팁 본인의 경험과 의미를 되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보셨으면,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 팁 독서와 경험의 중요성에 응용의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수시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생기부에 탑재하고 그래서 그것을 면접까지 이어지는 그런 논리 구조로 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말씀드릴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의 연구 설계의 중요성이 왜 그러면 이 한국의 학종 입시의 패러다임과 우리가 평가 기준과 맞는지 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말하는 그 권현 선생이 제가 말하는 설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인위적인 설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2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학생이 자기 사고의 밀도를 높이고 상위권 대학의 평가 기준에 합당한 대학의 언어로 사고를 높이는 훈련의 과정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니까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어땠어요? 서울대학교를 쭉 보시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했죠. 그래서 학업의 소양,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제시문 기반 면접 설명과 평가 기준 팁이 탑재가 돼야 되고, 서류 기반 면접 팁에서 본인의 경험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고고학점제가 됐던, 그다음에 IB 과정이 됐던, 그다음에 AP 과정이 됐던 그 안에서 본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 구조를 내가 설계를 통해서 내 논리 구조를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가 앞으로의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권현 선생 저의 연구 설계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학생 자기 사고의 밀도를 넓히고 상위권 대학의 평가 기준이 합당한 대학의 언어로 사고를 스스로 높이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IB 과정에서 11학년 연구 설계가 없는 상태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위권 2, 지금 이제 한 30%에 속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는 10% 정도에 속하는 학생, 저는 이제 공대나 카이스트나 이제 한국에 의대를 보내는 그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10% 안짝에 들어야겠죠. 그러면 30%와 10% 안짝에 드는 학생의 차이는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본인의 사유와 연구의 밀도와 본인의 논리적인 사고 훈련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상위권 이 IB 과정 학생들의 질문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마 그 국내 입시 학종에서는 좀 듣기가 힘들었을 거고, IB 과정을 하는 외국 유학이나 외국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어떤 연구 설계라는 어떤 요 단어가 아마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국내 입시로 올 때 상위권 이의 질문은 어떻게 다르게 시작되는지 실제 구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평범한 이의를 하는 학생들과 상위권 이의 질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해도 상위 10% 안쪽에는 넘게 들어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컨설턴트한테 받아오거나 뭐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좋아 보여도 이거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총체의 프로젝트를 해도, 연구를 해도 그 안에 학생의 깊이가 묻어나야 10% 안짝에 드는 국내 의대나 또 카이스트 공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아이비리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상위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미세 플라스틱 농도 변화가 특정 존의 상란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수온 변화 요인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만약 이런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한다고 한번 했으면 첫 번째, 처음의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다른 거는 우선 비교하는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질문 구조 안에. 어차피 그 질문을 통해서 보고서나 EA의 익스펜드 에세이의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연구에서는 이과가 그렇고 문과가 그렇고 변수 통제의 어떤 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프로젝트만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연구를 통해서 변수를 통계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검증 가능성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설계, 연구 설계는 단순히 잘 짜여져 있는 밥상을 차리자는 그런 연구 설계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유의미하게 변하고 생각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사고의 폭이 더 얼마나 깊숙이 성숙하게 확장되는 훈련의 과정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의식을 통해서 혹은 외국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냐. 결국은 한국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상위권 10% 정도 되는 대학과 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 아이의 깊이와 성숙도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 훈련을 연구 설계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냐 이 얘기죠. 이것이 있는 것과 이것이 없고 그냥 내용 하기에만 급급한 프로젝트는 분명히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문계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평범한 질문을 던졌어요. AI는 노동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좀 평범해 보여요. 그럼 이걸 갖고 좀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질문을 다시 학생한테 사과 훈련을 통해서 시킨다면 챗GPT 도입 이후 중간 훈련 직군의 고용 감소율은 고숙련, 저숙련 직군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차별화되는가? 이런 훈련을,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범위, 레인지가 들어가 있죠.
측정 가능한 변수가 인문학도 이과처럼 측정 가능한 통계학적인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 구조가 선명하게 입학사항관들 눈에 보일 수 있게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식의 형식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사고방식이 분석 구조가 충분하게 입학사항관한테 보일 수 있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던지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만약 이걸 보면서 저 얘기가 뭔데? 우리는 지금 유명한 뭐 어디 지금 국제학교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비리그를 잘 보내는 그 학원에 잘 보내고 있는데 혹은 컨설턴트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저가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좀 문제는 발생이 된 겁니다. 연구 설계가 없는 학생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의 설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능력 있는 컨설턴트가 꽉 짜여지게 인위적으로 설계해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설계는 학생 스스로가 훈련을 통해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 안에 본인의 논리 훈련 구조가 보일 수 있게 그러려면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이 미션의 프로젝트를 할 때 본인의 난이도에 대한 본인의 사고 능력의 성숙도가 얼마나 성장해 가냐를 잘 입학사항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거는 한국의 입시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입시에서도 통용되는 겁니다. 자, 11학년 때 이런 질문이 없다면 이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정확하게 범위가 좁혀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논리 구조의 논점이 모호해집니다. 벌써 논점이 모호하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에서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론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이걸 통해서 점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똑같은 IB 뭐 40점, 뭐 41점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점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대학에서 통용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중요하는 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입시에서 중요한 지적 리더십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식으로 얘기한 게 뭐라고요? 지적 리더십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봉사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고교학점제에서 요즘은 여러 가지 창체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리더십은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새해 대학을 하고 3월 달에 시작되는 학교들도 있죠. 많이 이제 대다수의 일반 고들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개학을 하면 탐색을 하다가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학종은 지적 리더십을 갖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그 안에, 연구 안에, 본인의 전공 분야를 가기 위한 그 안에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식의 그 내용 안에 이 아이는 리더십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지적 리더십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연구 주제가 세밀하게 설계를 통해서 잡혀가는 그 아이의 논리 구조의 확장의 그 과정을 생기부에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요? 옛날처럼. 리더십 한 걸 담아요? 옛날처럼. 어떤 연구를 훌륭히 했다는 내용을 담아요. 이걸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고사라는 우리 한국의 학종에서의 어떤 면접의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에 합당한 생기부죠. 혹은 생기부 대체어식이죠. 합당한 우리 아이의 논리 구조가 우리 대학에 들어올 만큼 성숙됐는가를 봅니다. 이거는 저는 국내 입시가 전문이고 해외 입시는 뭐 경험이 국내 입시보다는 적지만 이건 제가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를 둘 다 봤을 때 아이비리그에서도 통용되는 똑같은 사고학장의 성숙을 원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면서도 학종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학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훈련을 같이 한다면 아이비리그도 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학종도 물론 의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정해서 간다면 기본 어떤 뽑는 학종이나 아이비리그의 평가 구조는 비슷하다. 아이 논리의 성숙이다.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구 설계가. 자, 구조 전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맡았던 한 케이스를 좀 처음에 설명을 좀, 오늘 첫 강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할게요. 매번 헤비하게 길게 그 강의를 찍으니까 오늘 좀 헤비하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1강으로서. 이런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학생이.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교. 이걸 저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훈련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 차이는 출산율 감소 요인보다 노동시장 정책 차이에 의해서 크게 설명되는가?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고 해요. 뭐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갖고 왔어요. 선생님,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지금 아이비나 국제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고 고교학점대에서도 내가 괜찮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국내에서 갈 학생들은 생계부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 차이는 출산율 감소 요인보다 노동시장 정체 차이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는가? 이렇게 던지면 우선 오늘은 국제학교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IB의 HR 과목과 연결이 돼요.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IB의 이제 IA와 개별 탐구 연구와 연결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제 뭐 HL, IA 또 TOK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TOK에서는 인과관계 논증 학증의 구조가 훈련이 되고 그것이 생기부 안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 연구의 어떤 기획의 설계의 계획을 갖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이 중구난방한다면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한 관계 속에, 위치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TOK 활동에서도 우리가 정책 분석 확장으로 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근데 이 설계를 그냥 인위적으로 설계하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넣고 가리키는 선생님이 아이가 아직 이런 논리 구조가 확장이 안 됐으니까 하나씩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아이의 논리 구조를 확장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교육시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마지노선이 11학년인가가 중요합니다. 연구 질문은 단순히 이 하나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이 과목에도, 과정에도 반영이 되고 TOK 같은 활동 방향에도 반영이 되고 쓰는 에세이 논리에도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한 사람의 사고력은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처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 학종 정량화된 숫자적인 수치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를 만든다, 평가한다. 이런 얘기. 또 하나 앞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학종 입시에 생각하는 게 특히 요즘 학종 입시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단순히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TOK까지 여러 가지 IB에서의 어떤 과목들까지 연결이 되는 총체적인 논리의 과정이고 이 논리에는 어떤 게 훈련이 된 중심 사고 흔적의 과정에 대한 흔적이 생기부와 생기부 대책 소식 안에서 서류로 보여주고 면접으로 논리구조 안에서 입학사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생계부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생계부 대체 서식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이제는 안 되고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이 학생의 사고 능력까지도 같이 성장시키는 구조가 같이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은 입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교육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한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하면서 우리나라 입시에 맞는 논리 구조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 이것은 시간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1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이미 IA 방향이 고정이 됩니다. 그게 고정이 되면 E도 그렇게 고정된 방향으로 나가죠. 하나하나를 보고 설계했다 그러면 전체 재정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입시 구조에서의 재정렬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건 시간 싸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논리 구조 훈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국제학교,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의 연구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하나하나의 중요성보단 전체를 갖고 하나하나를 전체의 큰 그림에서 대학이 원하는 그림에서 논리 구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목표에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아이비 연구 설계는 주제가 아닌 무엇인가? 이 주제가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학원 가면 주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단순 주제가 아닌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도 좀 더 심화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연휴에 계속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연휴가 끝나고도 계속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한 빨리빨리 올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번 연휴 또 이번 2월 말에 3월 되면 이제 개학한 학교들이 있고 이미 개학한 학교도 있고 하겠지만 곧 개학할 학교도 있고
얼마나 연구 설계가 국제학교 회의고, 곧 일반고에서도 마찬가지고, 고교 학생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유를 중시하고요. 저는 금방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